작가 생활 15년. 끊임없이 자신을 경신하며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김혜란이 선보이는 7편의 마스터피스.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대 최연소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이상문학상 수상작 침묵의 미래와 젊은 작가상 수상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포함해 7편의 단편이 실린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혜란님의 책은 침이 고인다 이후 두 번째인데요. 예전에 침이 고인다를 읽었을 때 느꼈던 김혜란님의 문장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번 책을 읽기 전 어렴풋이 느낌이 기억이 나지만 뭐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명확히 김혜란님의 문장의 색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이 고인다와 마찬가지로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은 김혜란님의 단편 소설을 모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개인적으로 장편 소설에 비해서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나 그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제 좀 정들었다 싶으면 소설이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장편을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김혜란님의 단편은 그렇기 때문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여운이 있어서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단편을 읽고 잠시 책을 덮고 그 소설을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그 인물에 대해서 남아있는 잔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설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나 다른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바깥은 여름에서 색다른 점은 바깥은 여름이 그 안에 수록된 대표 단편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소설집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 라고 이야기한 풍경의 쓸모의 문장에서 제목이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풍경을 보고 있고 다른 생각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안이 그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에 수록된 첫 번째 단편인 입동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먹먹함, 그리고 그러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편인 침묵의 미래, 풍경의 쓸모,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등에서 공통적일지도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생각은 지난번에 읽었던 침이 고인다에서 느꼈던 것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부재 또는 무언가를 상실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방황하고 흔들리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쓸쓸하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였죠. 하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느낌은 시린 겨울이 아니라 이제 막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초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이 같을 수 없고 상황이 같을 수 없기에 같은 구절을 읽고 같은 단편을 읽어도 받아들이고 더 오래 여운이 남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제 느낌이 이 책의 느낌을 대변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쓸쓸하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축축하고 눅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햇살이 번지는 반지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누군가에게 혹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도 따스한 눈길로 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위안이 되는, 시리지만 따스한, 눅눅하지만 바스락거리는 햇살 같은 책. 김혜란님의 바깥은 여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